자, 개장 후 30분 좀 가까이 지났습니다. 환율은 상승폭을 줄이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상승 종목의 개수는 좀 많아지고 있고 하락 종목의 개수는 적어지고 있고 자, IT로 갑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와 함께 고민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대만의 페가트론이 애플의 MR 그 헤드셋 네네. 내년 3월에 양산 가능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죠? 네네. 일단 뭐 내년 초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는데 일단 이제 대만 그 ODM 업체죠. 이제 폭스콘 같은 회사인데요. 조금 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페가트론이라는 회사가 이제 요 제품을 양산한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고 네. 출시는 한 4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물량은 70만 대에서 한 80만 대 정도 보고 있고요. 가격은 원래 2,000불 이상, 네, 뭐 저기 굉장히 비싼 고가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한 70만 원, 80만 원대 정도로 굉장히 싸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나와봐야 아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항상 나와봐야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또 이게 애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뭐 고가 라인업이 있고 저가 라인업이 있는데 또 네. 저가 라인업 보도가 나온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네. 저 뉴스와 우리 네네. 기업이 연결되는 게 뭐가 네네. 있나요? 일단 이제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LG 이노텍이 가장 LG 좀 디스플레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그 뉴프렉스라는 회사가 오큘러스 쪽에 네, 그 FPCB 쪽을 연성 납품하고 PCB? 예, 그쪽으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화전자 같은 업체들은 이제 액추에이터 이게 또 굉장히 카메라가 한 7, 8개 들어갑니다. XR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칩을 굉장히 또 좀 오밀조밀하게 붙여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가공할 수 있는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업체들이 또 네. 이제 반도체 쪽 관련이나 이제 카메라 검사 장비 쪽으로 뭐 좀 익스포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 뉴스와 관련된 기업은 네. 국내 LG 이노텍이 가장 네, 직접적일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뉴플렉스, 네. 자화전자, 한미반도체 네네. 이렇게 정도. 네네. 네. 시장에서는 그 선익 시스템 네네. 예, 요게 이제 구부러지잖아요. 네네. 요런데 구부러지는데 그 PCB 증착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디스플레이 증착도 네네. 그렇고 증착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들을 많이 관심 두는 것 네네. 같아요. 회사가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좀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네. 제가 그럼 장비 거기가 안 클 텐데 그랬더니 요거는 다 작아서 네네. 이게 좀 작은 맞습니다. 장비로도 작은데 가능한- 굉장히 또 화소가 높아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좀 그런 좀 특화된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마련한 내용보다 네. 급하게 딱 던지는 즉흥적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제가 방수 사고를 많이 치는데 그 때문에 앵커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네, 항상 말을 좀 아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네. 자 오늘 원래 준비했던 온 네네. 거의 기업은 뭡니까? DDR5 수혜주 예, TLB입니다. DDR5. 네.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또 사파이어 레피지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네. DDR5 네네. 수혜주 뭡니까? 네. TLB라는 회사고요. TLB? 네네. 좀 생소한데. TLB는 원래 대덕전자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네. 2011년에 분사한 회사고요. 이제 주 사업은 모듈 기판 쪽입니다. 메모리 모듈 기판. 네. 네. 이제 메모리 칩을 만들면 이 칩을 또 여러 개를 붙여서 이 카드를 딱 꽂아서 쓰잖아요. 이제 그런 모듈 어떻게 보면 주기판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D램 쪽이 한 54%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 쪽, 그러니까 이쪽이 한 44%,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장비 쪽 기판 쪽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거래처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이 3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버용 DDR5 메모리 칩인데 메모리 반도체 양산 이슈, 양산 지연 이슈? 네네. 3분기 그래도 호실적은 기록했다? 네네. 무슨 풀이죠 이건? 뭐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가 원래는 2019년에 나오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네. CPU가 결정이 네네. 돼야지 네네, DDR5라는 메모리가 네네. 붙어서 이 융합 네네, 한다고 맞습니다. 조화롭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CPU가 아직 안 나오니까 메인에 네네. 대해서 네네. 뭐 AMD에서 나오는 것도 있긴 네네. 있죠. 그렇죠. 이제 뭐 그 인텔이 좀 늦어지니까 오히려 AMD 쪽으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AMD의 이제 제노아라는 칩이 이제 서버용 CPU인데 네. 여기도 또 DDR5를 지원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한 15%까지 마켓 시어가 올라왔고 서버 시장에서만 그리고 이제 이게 내년에는 한 23%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DDR5가 사파이어 레피즈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제노아라는 제품이 꽤 잘 팔리니까 DDR5가 좀 생각보다 괜찮네 뭐 어.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도 하여튼 그 TBL? TLB 제일 참 이름에 잘 안 익히죠. 잘 네네. 예, 네. 생소하니까 네네. TLB라는 기업은 네네. 고 DDR5 양산 지연 이슈에도 불구하고 3분기 네네. 호실적을 기록했다고요. 네네. 일단 DDR4가 잘 팔렸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향 쪽으로 그래도 수요가 좀 괜찮았습니다. 계속. 네. 네, 이제 서버향 쪽으로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뭐 원래 이쪽 모듈 기판 쪽이 그렇게 뭐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업황이 좋은 산업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축소하거나 접는 회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남아있는 회사가 이제 심텍이나 이 정도밖에, TLB 정도밖에 없으니까 여기 좀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좀 누리는 이런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뭐 여기 또 들어오려고 신규로 뭐 투자해서 들어오는 회사도 별로 없으니까. 네. 2023년도, 그러니까 내년인데요. DDR5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시장에서는 네네. 기대를 하는데 네네. 기대감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이제 칩 투율이 D램에서 한 20%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기준으로. 네. 왜냐면 이제 AMD 쪽도 이제 서버 신규 수요도 있고, 그리고 PC는 일단 지금 엘더 레이크라는 그 CPU에서는 DDR5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PC 쪽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 내년에는 한 40% 네, 수준까지 이제 침투율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이제 그 이 모듈 기판 기준으로 보면 DDR4 대비해서 DDR5가 한 30%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마진율도 좋기 때문에 여기 또 이제 새로운 공법들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설 추진합니까? 뭐 증설은 뭐 그냥 뭐 루틴한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기존 DDR4를 5로 전환하는 좀 어떤 교체 수요가 좀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내 이 공장을 진행하고 있고, 이쪽 이제 후공정은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은 베트남에서 지금 베트남 진행하고 공장에? 있습니다. 네. 돈은 있나 보네. 돈은 충분합니다. 이게 지금 캐시가 굉장히 좋고요. 3분기 누적으로만 지금 311억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총이 2천억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실적 그러네요. 대비해서는. 네. 예, 자본금이 작구나. 24억에 네. 유통 주식이 별로 없어서 거래량이 적구나.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시가총액은 2,100억인데 주가는 43,000원대. 자, TLB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 SSD 모듈 PCB 쪽은 어떤가? 네네. 원고 이렇게 적었는데. 뭐. 네네. 이제 그 DDR 이게 이제 CPU가 바뀌면 네. 결국 이제 DDR5 D램이 바뀌는 거고, 램이 그리고 바뀌고. SSD도 바뀝니다. 네. 그게 이제 PCI Express라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5.0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4.0에서 5.0으로 바뀌면 또 SSD 쪽 수요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또 SSD 쪽 이 노출도가 한 44%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D램에서도 좋아지고 이제 SSD 쪽도 좋아지는 이런 건 양방으로 먹는 그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장 장치.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뭐 D램도 엄청 많이 쓰지만 또 SSD도 굉장히 좋은 거 써야 되거든요. 네. 뭐 CPU 자체가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고사양의 CPU를 따라가려면 부소 후발적 주변의 기기들도 다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같이 올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차피. 네. 자,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던데 얼마나 보길래? 네, 올해 뭐 매출은 2,240억 정도에 영업이익은 4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 정도 반기까지는 얼마 나왔어요? 지금 3분기 누적까지 나왔는데요. 한분기 311억, 나왔어요? 예, 311억 정도 이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11억? 네, 4분기도 그렇게 재고 조정이 세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충 왜냐하면 400억대 이상은 나오겠네요. 450억 정도는 기대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시총 2,1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업사이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DDR5 수요가 본격화되고 SSD 쪽도 이제 PCI Express 5.0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이런 쪽도 뭐 내년에 업사이드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자 밸류에이션을 쳐봐야 되는데 매력도 높은 것 같아요. 네네. 높으니까 당연히 가져와요. 그렇죠. 지금 뭐 PR 기준으로 뭐 한 5배, 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사실 실질적인 모멘텀이 내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실적은 올해 다 보여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기대감만 좀 붙어주면 충분히 이제 주가는 좀 더 뭐 선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시세는 아직은 강보합 수준인데 잘 들었습니다. TLB 들어봤고요. 오늘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가 또 그 목요일 수고를 해주셨네요. 좀 이따 저랑 같이 또 유튜브 찍으셔야죠. 네네. 잠시 후에 뵙시다. 수고하셨어요. 네.